안녕하십니까. 토요일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정산 이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수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주말에는 반반 모임도 있고 스터디하고 또 이제 가정주부다 보니까 집안일을 하느라가 좀 이렇게 촬영본을 많이 못 올렸네요. 이번 주 좀 부지런히 한번 해볼게요. 명절 전에까지. 그러면 이제 가수금 처리 방법을 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간 5초 하겠습니다. 5, 4, 3, 2, 1 누르셨죠? 누르신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수금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진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언급은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서 펜으로 가수금이라 하면 그 입주민한테 돈을 더 받은 거죠. 근데 그 회계 처리상 중간관리비,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중간관리비를 미리 받아놓는 예수금 계정이고 얘는 별도 금액으로 등록하면 다음 달에 불러올 때 2월이 돼요.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가수금은 2월은 안 되는데 대신 얘는 수납 처리가 돼요. 얘는 수납 처리가 되고 수납이 가능하고 얘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는 수납은 안 돼요. 얘는 그냥 계정의 의미인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편하냐 제 경험상 회계 처리는 중간관리비 예수금 하라고 하는데 얘를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월 말쯤 만약에 내가 중간관리비를 받아놨어요. 입주민한테. 받아놓고 회계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으로 해서 뭐 100일동 오늘 예시할 거 1000일로 중간관리비를 미리 10만원을 받아놨다. 이렇게 하면 얘는 원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수금 자체는 임시계정이에요. 얘는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정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 말에는 가수금이 만약에 입주민한테 받은 게 있으면 그때는 잠깐 부과를 안 했을 때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계정 만들어서 그냥 넣어 두시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그 12월 그 사이에 중간관리비를 받게 되거나 연체료가 많은 세대는 받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전출가 전입자가 서로 인계 인수를 하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생각보다 그 과다 미납인 세대는 찝찝하잖아요. 돈 내고 정산해 드리니까 돈 내고 나가시라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받아요. 그때 쓰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수금을 선호합니다. 얘가 장점이 많아요. 근데 중간관리 매수금은 계정만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런 원인 아는 걸 통해서 중간관리비를 미리 받아놨으니까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쓰라는 거고, 근데 기능상으로 보면 가수금이 훨씬 더 유리해요. 단 가수금의 단점은 회계에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임시계정이어서 결산시, 즉 12월 31일 날 재무제표에 또는 합기단 시장표에 남겨두시면 안 돼요. 그때는 잠깐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넘겨놓으세요. 원인을 알 수 있는 계정. 딱 봐도 누군가 봐도 이거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계정이고 이런 의미로 돈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계정들로 각각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를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수납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케이스는 중간관리비가 아니라 그냥 과다 수납한 걸로 할 거예요. 과입금. 그래서 가수금 처리해도 돼요. 그리고 결산이 아니고 5월 중이라서 5월 기간이어서 제가 5월 10일 할게요. 5월 10일로 수납 한번 해볼게요. 언제 몇 동을 100일동 1001호를 수납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부과할 때 별도 금액으로 넣고, 그리고 그 금액 세대 관리비가 마이너스로 고지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 한번 해본 다음에 부가 손익계산서 확인하고 마감을 하죠. 요 흐름대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했네요. 어쨌든 시설 요거 하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실상 가는 대로 지우고, 이거는 제가 캡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용이라 이게 탭 기능을 안 해놔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잠깐 탭 기능을 안 해서 이쪽에다 두고, 이제 제가 교육용을 이제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수납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세대가 어디냐면, 잠깐 빈 양식 하나 필요하겠네요. 적어놓을 거. 제 얼굴 잘리니까 안 되고. 제일 먼저 이제 사건을 발생하는 거죠. 5월 10일 날 정할게요. 101동 1001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0만 원을 더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다 납부죠. 그래서 가수금 처리를 합니다. 이거를 어디서 하면 제일 좋냐면, 권고,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요. 수납으로 하신 다음에 수납전표 연계하세요. 이게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수납을 먼저 들어가요. 수납 처리. 2019년 5월 10일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카드 수납은 안 하고 신한으로 할까요? 신한은행으로 101동 1001호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냈는데 보세요. 놓은 게 없죠. 그죠? 씨, 미납이 없어? 그러면 101동 1001호 하지 말고 너 미납인 세대 뭐 없을까요? 잠깐만요.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미납 대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조회 한번 들어가 보고, 미납이 없네요. 5월 30일까지 미납이 없어요. 제가 수납을 다 해버렸네. 그러면 어쨌든 그럼 여기다 넣죠. 가수금 원래는 수납 처리하고 나면 이쪽으로 가수금 관리 들어가면 조회가 돼요. 근데 저는 역으로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조회 수납일자 2019년 5월 1일에서 2019년 5월 31일까지 한번 해서 조회하면 안 뜨겠죠. 근데 제가 신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1동 어거지 넣습니다. 101동 1001호. 그러면 얘는 입주자. 고지서 연월은 2019년 4월분이죠. 수납은 2019년 5월 10일로. 그래서 신한은행 수납 금액은 10만원. 납부 형태 일반. 자동이체 할까요? 아니야, 근데 자동이체는 좀 그렇고. 일반.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거른지 모르고 자기 있는 돈으로 그냥 은행에 냈다고 생각할게요. 자동이체를 자기 며느리가 해줬는데, 자기 며느리 통장을 해줬는데, 사례를 제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냥 지금 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 자식들은 손 벌리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있는 푼돈 10만 원이라도 아파트 관리에 넣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동이체가 됐어. 그럼 자동이체는 먼저 부가 마감하기 전 하루 전에 카드 같은 거 자동이체가 되죠. 그래서 제대로 수납이 돼서 연체가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가만 보니까 내가 관리비를 안 낸 것 같아. 그리고 관리소에다 전화하기도 그래. 왜냐하면 다 못 내고 10만 원만 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은행 가서 10만 원만 무통장 입금으로 아파트 관리소 통장으로 찍은 경우에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1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돈을 넣으셨죠. 돈을 넣으셔가지고 메모를 뭘까요? 며느리 자동이체 한 거 뭐 이렇게 써둬도 돼요. 며느리가 자동이체 한 것을 모르고 입금.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회계상 전표 처리를 해주셔야죠. 만약에 수납 처리로 그 미납분이 그 미납분에다 보다 돈이 더 많이 했으면 걔가 가능한데 얘는 그냥 가수분 관리로 역으로 넣었어요. 잠깐 볼게요. 5월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예요. 시끄러워. 그럼 저 보세요. 가수금으로 10만 원이 들어왔죠. 제가 지금 역방향으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좀 제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막 좀 뒤져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역으로 나서 10만 원이 들어왔죠. 10만 원 수납. 전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표를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교육용이라 좀 뭔가 좀 빠딱빠딱 되는 그 맛이 없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10일 수납 아까 제가 가수금 처리한 걸로 수납 처리가 되고 17번 번호로 전표 10만원 가수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관리비 연체료 없죠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수납 처리 또 들어가서 보면 2019년 5월 10일 제가 별걸 다 가르쳐주죠. 백일동 1001호 미납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사월분에 대해서 이게 보면 가수금으로 10만원을 더 수납했다는 표시가 여기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전산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찾아보기 쉬운데 근데 생각보다 초보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좀 무섭잖아요. 경험해 본 게 없어서. 그냥 이건 한 흐름만 보세요. 저는 예시를 들라고 좀 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어거지로 제 순서를 역행한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수납 처리 먼저 하고 순서를 보면 이런 거 막 알려드리면 좀 전산에서 매우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첫 번째는 수납 처리를 해요. 수납 처리해서 뭐 이렇게 관합이면 10만 원 더해서 이제 수납을 하면 얘는 관합은 가수금 처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떠요. 그러면 얘 하면 두 번째 얘하고 나서 수납 전표를 연결하죠. 그러면 전표가 수납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전표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합계자는 신산표나 아니면 손익계산서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하고 나면 저희 집 개가 자꾸 짖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세 번째 가수금 관리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납에서 미납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요거하고 얘를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순서대로 보여줬어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연결된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월 10일 백일동 1002로 10만원 가수금은 수납전표 연계까지는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부가를 하시는 거죠. 이제 말쯤 되면 부가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뭐예요? 순서가 부가 기초 작업 들어가죠. 요거는 기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모든 발생된 비용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부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특이한 거 지금 가수금 하니까 별도금에 입력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도 한번 확인하고 손익과 합계잔의 시산표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마감하기 전에 백일동 1001호 예 관리비를 확인해요. 왜 하냐면 그 10만원이 실제 발생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수금을 관합한 경우에는 세대 고지서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예를 들면 가수금이 10만원인데 실제 발생된 거 5월달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10만원일 리는 없지만 발생된 관리비가 5만원이라 할게요. 근데 가수금으로는 10만원을 취소를 해요. 발생을 취소하죠. 그러면 고지서는 5만원이라고 표기가 돼요. 이렇게 하면 입주민들 대박 난리 납니다. 전화 바로 오고 마이너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때는 일단 넘어갈 수 있는 말. 다음 달에 5만원 차감될 거를 표기해드렸어요. 입금하신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응대를 하시던가 두 번째는 고지서를 다시 출력해요. 재출력해서 우편함에 넣어드리던가 그죠?
그렇게 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비 부과가 마이너스 안 되게끔 0이 되게끔 수위 조절하고 다음 달 발생할 때 별도 금액에 못한 나머지를 소진하도록 또 별도 금액 또 한번 차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손익계산서 확인하고 전표 확정하신 다음에 확정할 때 이 타임에서 가수금을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을 보시면 우리가 수납을 하면 다음 달에 관리비 할 때 수납한 금액은 잔액이 없으니 그 전달 발생한 즉 5월분 관리비가 그 세대에 고지서로 나가겠죠. 근데 수납한 게 1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5월달 관리비를 세대 배분한 고지서에는 10만원만큼 어떻게 해요? 빼줘야겠죠. 그죠? 이 빼주는 작업을 이 부가 작업하고는 별도예요. 부가는 모든 발생 금액을 세대별로 뿜빠이에서 잘라서 나눠주는데 여기서 이 금액을 미리 1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을 모든 발생한 다음에 비용을 발생해서 부과한 다음에 그 해당 세대만 발생한 거를 10만원을 수납하는 의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바로 후차감입니다. 제 말의 용어로 하면. 선차감하고 후차감하고 좀 달라요. 선차감은 이거 자체에 발생하기 전에 아예 빼는 거고 후차감은 발생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부가 관리비 할 때 여기서 아예 그냥 빼는 게 가수금 빼는 게 선차감이고요. 미수관리비에서 가수금을 빼는 게 이건 후차감이에요. 근데 미부가 관리비에서 미리 빼는 것 자체는 옳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를 아예 그냥 빼버렸다는 건 그 금액을 그냥 생성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한 사람 알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 수익과 미부가 관리비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와 관리 수익과 미부가 관리비가 맞게끔 다 세 개가 같게끔 하는 게 아파트 회계 기초잖아요. 거기서 미리 빼버리면 미부가 관리비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권하진 않고 두 번째 거를 권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 말이 되게 초보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실제 보고 좀 몇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가로 들어가셔야죠, 부가. 이제 별도 금액으로 이제 가수금 처리하는 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부가로 가셔서 여기 부가 기초 정보, 부가 기초, 부가 처리, 부가 기초 작업. 이거는 제가 미리 걸어놨어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부마감이 6월 30일까지 걸어놓고 주차비 부가도 미리 제가 해놨어요. 금액 맞춰서 5월분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가 기초 작업 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차비 부가해서 저장하면 이 금액이 관리비 부가 처리로 연동이 되죠. 그 다음에 임대료 있으면 임대 부과하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별도 금액 등록.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바우처도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바우처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그 가끔 가다가 보시면 진짜 생초보분들은 XP, ERP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책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뚫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별도 금액을 조회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넣을 거죠. 이쪽에 행추가 부가 항목은 뭐였어요? 가수금이었죠. 그죠? 또 찾으면 안 보여. 여기 있네. 백일동 1001호였어요. 이름은 홍진상입니다. 자, 금액은 마이너스 덮어쓰기죠. 관리비가 총 만약에 60만 원이 생기면 그 중에 10만 원은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중간에 앞에 연산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어버리면 관리비가 총 6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해버리겠다라 해서 강제 조정이 돼요. 그것도 덮어쓰기의 일종이지만 마이너스 연사가 들어가면 연산자가 들어가면 총 발생금에서 얘를 빼겠다. 덧셈이면 총 발생금에서 얘를 더하겠다.
만약에 연산자가 안 들어가면 그냥 얘를 그냥 덮어 씌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가 5월 10일 신한은행 가수금 뭐 관리비 차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일동 1001호는 관리비를 차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얘는 넣고 나서 우리가 뭘 보냐면 마감을 배야죠. 마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비까지 가요. 관리비 부가처리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보이면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사실은 이게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오고 그냥 마이너스 1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82414-030 보이시죠? 82414-030 얘가 바로 뭐예요? 요거 보이세요? 목이 하도 많이 써서 요즘 다시 깔깔하네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나 봐요. 82424-030이 이거 제목을 보실래요? 당월 발생 금액이에요. 관리비 발생할 금액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이란 얘기예요. 발생한 비용을 당월 발생한 비용을 부과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관리 비용이에요. 얘는 입주민한테 받을 돈이니까 수입이 되죠. 관리 수입이 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금액 미부가 관리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과하는 확정 관리비는 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만약에 전표를 넣으면 여기다 잠깐 쓸까요? 5월 31일 날 미부가 관리비 미부 과자가 빠졌네요. 미부가 관리비 82414-030 그 다음에 얘는 관리 수익 숫자는 자동하고 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바로 뭐예요? 발생할 금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네, 좀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월별 회계관리에 월별 손익계산서 한번 보셔야 돼요. 결산에 월별 손익계산서. 조회. 몇 가지 맞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사실은 제가 좀 넣어놨어요. 82414-030 금액 똑같죠. 아이씨 지워놓기로 했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잠깐 요걸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019년 5월 31일 2019년 5월 31일 이거죠. 얘를 잠깐 삭제할게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요거 삭제 버튼 누르시면 이 전표는 삭제가 되고 학계잔액도 그게 반영이 들어가요. 결산 다시 들어갑니다. 학계잔액 전표 2019년 5월 31일 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미부가 관리비가 없어졌어요. 자산이죠. 여기 제가 지워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월별로 볼게요. 저는 월별 손익계산서 더 편하게 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 없어졌죠. 관리 수익이 없어졌어요. 자 지금 관리 비용 보세요. 82414-030이죠. 그리고 얘를 똑같이 이 한 달에 발생된 5월 동안 발생된 이 모든 관리 비용은 82414-030이고 이걸 그대로 입주민한테 부과할 거니까 관리 수익 이쪽에 82414-030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요 밑에 보시면 관리 총손익이죠. 여기 얘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손익이 지금 손실이 나요. 아직 부과를 안 했으니까. 입주민한테 돌려받을 걸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 회계상 돈이 부족해 라는 표시예요. 그럼 얘를 넣어야겠죠. 요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표관리에 계정식 합니다. 신규 버튼 누르시고요.
얘는 말일 전표이면서 얘는 마감이에요. 비용을 마감하는 전표. 이건 제가 용어를 만들었는데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배운 용어하고 좀 많이 다르시니까. 미부가 관리비. 이거는 5월 발생 관리비. 전 이렇게 써요. 아까 82414030이었죠? 그 다음에 수익인데 관리비 수익이었어요. 관리비. 입주민한테 받을 돈, 돌려받을 돈. 발생한 건 이제 받아야죠. 썼으니까. 이거를 저장. 그리고 나서 다시 월별 손익계산서 다시 가봐요. 자, 그러면 5월달 8241430, 8241430 관리비용과 관리수익을 갖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스크롤바가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관리 총손익, 얘가 없어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비용한 거는 그대로 입주민한테 더 부과한 것도 아니고 덜 부과하지 않고 딱 맞춰 부과했다는 의미예요. 회계사들이 이거 보세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아 나는 전표 맞아 제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아까 이거 똑같아요. 얘도 보시면 되고 그냥 한번 보여는 드릴까요? 2019년 5월 31일 2018년 05 3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같죠. 318,196 이거는 누계예요. 손익계산서는 1일 제가 5월 30일이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1월부터 그러면 관리 총이익, 총손익이 0 없어요. 그러면 학계자나 심사표 들어가서 보시면 미부가 관리비가 2019년 5월 31일 자, 너 설명을 하면 저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간단히 해야지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 자, 보세요. 미부관리비 82414,0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얘가 임시계정이라서 관리비를 제가 마감한 후에는 얘가 또 어때요? 미부관리비가 사라지고 미수관리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관리비 부가로 다시 가서 이제 그렇게 말일자 전표 놓고 관리비 부가 금액하고 아까 그 전표에 있던 거하고 확인해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제 마감을 하는데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할 게 뭐냐면 관리비 조회 아까 백일동 1001호가 제대로 차감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백일동 1001호 백일동 1001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백일동 1001호가 뜨죠. 그럼 보세요. 가수금 마이너스 10만원 다행히 고지서가 이 아파트는 비싸요. 그죠? 관리비가 73만 6,620원 나왔는데 10만원 빼서 63만 6,620원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발행해도 되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70만원을 가수금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뜨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가수금이 70만원 들어왔어서 마이너스 그대로 70만원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조절하셔야죠. 마이너스 63만 6,62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2월 처리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동이체 세대 등록하고 이렇게 이거는 제가 교육용이라면 안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체 자료 수신하시고 그죠? 안 돼요. 중복 확인해서 중복된 단지는 세대는 전화하셔서 하나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라 얘기해주고 자동이체 현황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그죠? 요거 한 다음에 부가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 처리해서 근데 밑에 있었죠? 얘는 부가 마감. 아유 어깨 아파. 자, 볼게요. 그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 마감. 이게 날짜가 8월 26일에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금 8월 26일이라서 얘가 오늘 날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미수관리비가 자꾸 시점 차이로 오류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얘가 한 2, 3분 후에 다시 조회 누른다면 얘가 NAC로 바뀌어요. C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까지 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넣으셔야죠. 뭐? 확정점표. 확정점표. 어느 날짜로? 원래는 이 전산 마감하는 8월 26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5월 거 했죠. 그러면 6월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교육용이라 자료가 제가 백업을 많이 못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넣거든요. 교육용이라 이게 자료가 없었고, 전산도 제가 검침도 그 교육용은 단가로 돼 있는데 수도는 거의 제가 도감표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교육하느라고 사실은 수고롭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찍어도 백데이터를 다 넣어요. 주차도 넣고, 그 다음에 수도 검침도 넣고, 정기 검침도 넣고, 입주자 그것도 다 넣고. 고생 좀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볼게요. 부가 마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들어가냐? 그러면 확정 전표 넣어야죠. 그래서 회계관리 들어가서 전표관리, 계정시, 신규 버튼 누르시고 2019년 5월, 아니야, 5월 보냈으니까 6월 할까요? 06월, 뭐 20일로 합시다. 6월 20일. 미수관리비.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선차감이 아니라 후차감이에요. 여기서 들어가요. 미수관리비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 5월 입주자 부가관리비. 그럼 아까 82414였는데 여기서 10만원 빼는 거죠. 8231330 이렇게. 그리고 미부가관리비. 이거는 5월 발생관리비라고 해야죠. 발생관리비. 하시고 행추가 하나 더 넣으시고 지금 얼마 차이나요? 10만원 차이 나가나요? 그거 왜 그랬어요? 가수금 별도 금액으로 차감했기 때문이죠. 가수금 101동 1001호 관합분 관리비 차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발생하기 전에 차감하는 거는 근데 제가 요 부분 있잖아요. 미부가 관리비 요거 그러니까 말일 전표에서 그냥 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 펜으로 할까요? 근데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원칙상 위배되니까 아예 그냥 가르쳐 드리지 말까요? 차라리 그래야겠다. 이러다가 이제 회계에 감사받려고 요것도 지적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첫 번째 방법은 있긴 한데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냥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제 미수관리비에서 가수금 차감하는 걸로 여기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비교적 좀 30분도 짧네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